이번 시간에는 체계적 탐색에 의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의 체계적 탐색 방법에는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하고 있었었죠. 기술 변화 분석, 고객 니즈 분석, 그다음에 기존 제품과 서비스 분석, 메카 트렌드 분석, 정부 정책 분석을 통한 창업 아이템을 체계적으로 탐색해 보는 방법 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었죠. 첫 번째 이제 기술 변화 분석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했고 나머지 네 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변화 분석은 우리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관심 분야가 있죠. 그 분야의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 분야의 주요 기술들, 그냥 일반 기술들 말고 딱 주요한 기술들을 있죠.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템들이 이제 개발될 수 있다 하는 게 저번 시간에 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고객 니즈 분석에 의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니즈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이 기존의 사업보다가 차별화되고 성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굳이 기술 창업해가지고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독창성도 없고, 그 다음에 기존의 사업들이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독창성이 없으면은 이게 기존의 사업들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어떤 형태의 유사한 사업이라도 유사한 계통의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 업종에 속한 어떤 분야가 있겠죠. 우리 관심 창업을 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의 고객들의 니즈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좀 뭐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막 드러내놓고 막 이게 불만이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심하면은 불만 사항이 심하면은 말을 하겠지만 조그만 불만들 이런 것들은 크게 노출 안 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역과 불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역들은 고객이 뭐 불만 사항을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래 나타내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도 있죠. 보통 뭐 잘 나타내지 않고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죠? 일반 고객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불만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잠재 니드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판매합니까? 파악합니까? 설문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 뭐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를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고객 불만 사항들을 뭐 어떻게 인터넷에 그 후기가 적혀 있는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 니즈들이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 보이지 않는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죠. 기존의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그러면 기존 고객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플러스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진 형태의 창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고객 니즈들을 분석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우리가 창업을 해주면
좀 더 독창성이 있고 그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창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객 니즈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목표 고객을 먼저 정의합니다. 어떤 창업하고자 하는 관심 업종들의 고객들로 이제 한정을 하는 거겠죠. 어떤 고객들로 할 것이냐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즈를 분석하는 거겠죠. 숨겨진 니즈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잘 분석을 합니다. 불편함이나 고객들이 불편함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요소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겠죠.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는 설문조사를 통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는 뭐 서비스가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 원인도 찾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결 방안을 가지고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우리는 창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러면 기존에 있는 시장의 고정 인력들을 흡수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숨겨진 니즈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를 기반으로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죠. 대학생과 회사원들의 교육 니즈를 분석하는 거죠. 어떤 불만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서 새로운 교육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숨겨진 니즈는 재미와 몰입을 주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재미있고 너무 재미없으면 지루하면 안 되죠. 강의 중심으로 막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찾았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원들은 단기간에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면은 기존 교육 방식은 재미가 없고 효과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입식 교육들, 강의 중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재미가 없고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게임 형태의 교육을 만들어주면 이 회사원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에 대한 이제 창업 아이템, 니즈를 숨겨진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시키는 거겠죠. 대학생들은 어떻게 체험 중심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창업 아이템으로 개발했고 회사원들은 게임 형태의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사례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우리가 고객군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숨겨진 니즈가 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도출한 후에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체계적인 창업 아이템 개발에서 세 번째 기존 제품과 서비스 분석의 개념입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로운 제품을 창업을 하고자 할 때는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제품들의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거죠. 아까 고객 니즈하고 비슷한 거죠. 그거는 고객 니즈는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거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 분석은 기존의 불만 사항은 아니죠. 기존의 제품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존 불만 사항은 아니, 아까 니즈하고 좀 다른 거, 고객 니즈하고 다른 것은 불만 니즈는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혜택이나 어떤
만족도보다 훨씬 더 차별화된 그런 영역을 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차별화된 만족도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기존 시장을 이겨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기존 시장에 기존 시장 형성되어 있는 시장보다 좀 더 차별화되어 있고 고객들에게 좀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형태들을 잘 분석을 합니다. 관심 분야를 정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제품들이 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어서 그 다음에 더 차별화시키는 거겠죠. 기존의 제품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는 가격이 비싼 것 같다. 기능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아니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 아니면 디자인이 떨어진다. 유통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요청이 늦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항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개선하고 차별화시켜서 좀 더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기존 제품과 서비스 분석을 통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다 하는 어떤 정도의 서비스와 어떤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그 정의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겠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내어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사례를 보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교육 사업에 관심 있는 창업자가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여 새로운 교육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그냥 정리하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차별화 영역에 대해서 찾아줘야 돼요. 어떤 영역을 차별화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게임 환경, 그 다음에 교육 대상, 교육 효과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이걸 좀 더 만족도를 높여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문제점을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게임 환경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내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는 문제점이 있네요. 찾아보니까. 교육 대상으로는 신입사원과 초급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교육 효과는 경영의 종합적인 관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으니까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찾아주는 거겠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게임 환경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 대상은 보드게임 형식이기 때문에 진지함을 느끼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효과는 마케팅, 재무 회계 등과 같은 단일 기능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고민하고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례에서는 웹 기반의 종합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겠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후에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냥 기존 시장에 비슷한 형태로 들어가가지고는 기존 시장을 이길 수가 없겠죠. 기존의 고객들을 흡수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를 잘 찾아내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또는 뭐 디자인이 너무 떨어진다. 제품의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또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은 다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런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창업 아이템 개발 중에서 메가 트렌드 분석이죠. 메가 트렌드는 뭐냐 하면은 어떤 큰 변화를 말하는 거. 트렌드, 메가 트렌드니까 트렌드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정치, 경제, 뭐 이런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을 찾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석을 할 때,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이 메가 트렌드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가 트렌드는 특정 고객이 아닌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거겠죠. 뭐 우리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트렌드가 확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죠.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가장 쉬운 트렌드 변화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옛날에 복고풍 옷들을 한번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양복 같은 것만 봐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는 이런 큰 양복들 많이 입었습니다. 편하고 기능성이 있는 그런 양복들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품도 크고 어깨도 아주 크고 넓어 보이는 이런 어, 사회가 있었었죠. 불과 뭐 한 70년도, 80년도만 해도 양복 기준으로 보면 막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제 형태가 자꾸 바뀌면서 기능성을 와 편리성을 추구하던 그 양복 스타일에서 트렌드가 자꾸 바뀌죠. 맵시가 잘 요즘은 양복들 보면 딱 붙죠. 딱 붙고 어떻게 이 기장도 좀 짧고 그 다음에 폭도 좀 좁고 어깨 폭도 좀 좁고 이렇죠. 그죠? 슬림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기능성 위주의 그런 옷들에서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요즘은 뭐 편리성 위주로 바뀐다. 또는 뭐 어, 맵시 위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읽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해서 나갈 수 있겠죠. 트렌드 분석이 안 되면은 이게 잘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메가 트렌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우리 우리 이 사회 흐름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다를 빨리 캐치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기존의 사업들은 옛날 형태의 트렌드에 옛날 트렌드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다. 근데 사회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면 바뀌는 트렌드를 가지고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사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항상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메가 트렌드 분석 방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이나 패턴 변화들의 메가 트렌드 변화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메가 트렌드를 탐색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잡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메가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주요 키워드들이 나오죠. 키워드들을 나오면은 그 키워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겠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런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되는 원인을 가지고 기존 사업들의 상황을 보는 거겠죠. 기존 사업들의 상황은 이런 메가 트렌드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면 그 변화 트렌드를 적용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주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겠죠. 메가 트렌드 분석을 통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메가 트렌드 관심 업종은 경영 콘텐츠 개발이었습니다. 메가 트렌드 변화하는 트렌드가 어떤 큰 변화의 트렌드가 있나를 한번 봅시다. 기업 교육을 강화되고 스마트 러닝 확대가 되는 메가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는 거겠죠. 그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키워드는 기업 교육의 강화에서는 실무형 인재를 찾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고 있었었죠. 스마트 러닝에서는 참여, 정보 공유, 실시간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들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방안을 찾아줘야 되겠죠. 찾아보니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핵심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기업 교육에서는. 그 다음에 IT 발전과 새로운 교육 형식의 개발이 스마트 러닝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적용한 작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 큰 변화에 맞추어서 기존에 하던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 트렌드 변화를 읽으면서 하는 창업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통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러면 정부 정책을 잘 분석하고 그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창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 있으면은 정부 정책이 목표가 있으면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은 우리가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니면은 뭐 기존의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꾸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들을 또는 직접적으로 오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오는 지원 형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술 개발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뭐 노동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일반 그런 창업이 아니죠.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들이나 이런 창업 비용들이 기술 개발 비용들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잘 봅니다. 정부 정책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부는 어떤 정책에 따라서 그런 아이템에 관한 창업 종목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창업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규제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법안도 새로 발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면 일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죠? 지원금도 많고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법안도 새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업하여 사업화 시키기가 아주 편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분석을 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정부 정책 분석 방법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심 업종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 정책과 법률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내용과 목적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고 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변화가 되는 변화되는 법률을 잘 파악을 하는 거겠죠.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 맞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주 편한 환경에서 아주 뭐 제약을 좀 적게 뭡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그죠? 지원금을 많이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환경에서 보다 쉬운 환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창업을. 자, 정부 정책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부 정책에 맞게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목적에 맞게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겠죠. 이렇게 개발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뭐다, 주요 내용은 뭐다, 정책의 목표가 뭐다.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에 맞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창업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배웠는 그를 총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창업 아이템 개발하는 방법은 창업 아이템은 어떻게 발견이 보통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우연한 발견과 체계적 탐색에 의한 방법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발견은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 당연히 뭐 오는 게 아니고 와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와도 모르죠. 그죠? 우연한 발견이 되려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연한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우연한 발견이 될 수 있었고 또 외부 정보 뭐 우리가 뭐 전시회를 간다든지 세미나를 가든다든지 미디어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외부 정보에 의해서 우연한 발견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외에 기타 방법들이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뭐 어떤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니면은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패했지만도 이거는 창업 아이템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우연한 발견에 의한 창업 아이템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개발 말고 그 반대되는 거죠. 체계적 탐색에 의한 방법이 있었죠. 체계적 탐색에 의한 방법은 기술 변화를 분석한다든지 고객 니즈를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겠죠.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맞게 아이템을 개발해서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 나누는 체계에 맞게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들을 한번 창업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실제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맞게 적당한지 내 아이템이 적당하지 않은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